노는 물론 밭 등 2,400여 평의 모든 농사를 이런 방법으로 짓고 있다는 가와구치 씨. 과연 그가 오롯이 몸으로 체득한 이 농사법이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를 갖는 것일까? 우리는 전남대의 구자옥 교수팀과 함께 잡초의 제초 시기가 벼 수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밝혀보기로 했다. 한 포기의 모가 알곡을 연그러 털어내는 120일. 일반 농사기간과 동일한 이 시간 동안 5개의 포장에서 벼를 키운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초 작업을 진행. 추후 각 포장마다의 수량을 따져볼 것이다. 초보 농사꾼이 지었지만 벼 포기마다 제법 실한 알곡이 연그렀다. 수확하는 손길에는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과 잡초와 수량, 그 애증의 관계를 밝히는 간절한 마음이 합쳐졌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수확한 벼의 나달은 일일이 손으로 털어내 각 포장마다의 무게를 쟀다. 상식대로라면 수확 직전까지 매일 잡초를 뽑아낸 포장의 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제초 작업을 많이 한 60일, 40일, 20일 무제초구 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잠시 후 확인했다. 120일 동안 매일 잡초를 뽑은 완전 제초구의 수량을 100%로 놓았을 때 다음으로 수량을 많이 낸 포장은 60일 제초구가 아니라 고작 20일 동안 제초를 한 포장이었다. 60일 제초구는 오히려 제초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포장과 수량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었다. 실험을 한 결과를 보셨듯이 잡초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과 잡초를 그냥 놔두고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잡초에 의한 수량의 감소는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잡초를 방제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잡초가 눈에 띌 때마다 없앨 정도로 이렇게 그 잡초를 방제하는데 노력을 많이 들여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제초를 해준다면은 거의 잡초 문제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결과입니다. 풀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도 절대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가와구치 씨. 그 자신감의 비밀은 오랜 농사 경험에서 체득한 작물과 풀이 경합하는 시기를 꿰뚫어보는 그 정확한 안목에 있었다. 잡초가 수북한 밭에서 일하는 그가 우리 눈엔 더없이 게으른 농사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잡초 입장에서 그는 세상에 더없이 영리한 농사꾼이다. 그렇다면 잡초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길게 뻗은 밭고랑을 안악들이 하나씩 꿰차고 앉아 김매기가 한창이다. 잡초를 없애기 위한 김매기는 농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무리 바빠도 여름 한낮에는 농사일도 쉬기 마련이지만 김매기만큼은 예외다. 뙤약 배달해서 해야 잡초가 잘 죽기 때문이다. 아유 더워. 잡초에게 한 톨의 쌀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우리 농민들. 어쩌면 그들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저씨네 집에 드디어 여름이 왔어요. 제가 이 더운 여름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일단 한번 보시라니깐요. 어떠세요?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자연 전시관이죠? 아저씨네만 오면 도시에선 어렵기만 하던 곤충 채집 숙제도 끄떡없이 해내죠. 아저씨는 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거래요.
아저씨네 집은 동물 친구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인신후하기로 소문난 아저씨는 지금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외지 손님을 위한 특별 음료를 제작 중이랍니다. 이 특별 음료의 주 재료는 풀과 산딸기 같은 산 과실들. 이것들을 설탕과 섞어 발효시키면요, 정말 맛있는 효소액이 돼요. 그나저나 우리 아저씨 풀에 가난한 모르는 것도 못 만드는 것도 없는 정말 풀박사죠. 유아야, 너 관찰을 할 거 하나 나왔다. 아저씨네 올해 첫 손님은 운 좋게도 제가 됐어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도 신기한 게 많은지 눈을 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은 불개미들이 제 맘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덕분에 전 들깨 심는 것도 까맣게 잊었지 뭐예요. 여기만 오면 늘 이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젠 그러려니 하세요. 생협에서 일하는 아빠는 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자연 아저씨와 인연을 맺게 되셨죠. 아빠는 아저씨가 참 신기하게 농사를 짓는데요. 풀은 힘이 워낙 세서 작물을 못 크게 하는데 아저씨는 늘 풀 속에 작물을 심거든요. 심고 나서도 주위 풀을 조금 뽑아 눕혀주는 것이 전부고요. 근데 이게 잘 자랄까요? 이렇게 지금 풀 속에 갇혀 있는 꼴인데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땅을 갈지 않은 채 심을 곳에 풀을 베인 상태에서 심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자라죠. 자라면 여기 있는 풀 정도를 펴주고 나머지 멀리 거 놔두고 이것만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원래 이 자리를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풀들이 여기서 덜피해를 이루면서 이것과 이것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러고 있지? 아빠는 올 때마다 늘 똑같은 걸 물으세요. 농사에 풀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풀을 지켜야 한다는 아저씨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들깨 심기는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간 후 아저씨는 늘 그렇듯 귀뚜라미 노래를 친구 삼아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직접 뜯은 풀이며 농사지은 채소를 능숙하게 썰고 무쳐내는데요. 그러고 보니 밥상 위에 오른 무엇 하나 아저씨의 손이 안 닿은 게 없네요. 햄 하나 없는 밥상이 전 영 탐탁치 않은데 아저씨는 임금 밥상 부럽지 않으시대요.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저씨는 대부분 방에서 글을 쓰세요. 저처럼 엄마에게 검사마트를 일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아저씨처럼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기시죠. 특히 일본에 사는 가하구치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내셨어요. 아저씨는 잡초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일을 하실 생각이래요.